오늘은 더함수 마지막 변화율에 대해서 할 거야. 변화율 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유형을 할 때 봐야 되는 게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유형이 먼저 나올 거야. 활용해서 제일 잘 나오는 거. 그래프 회화만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서 최소값 구하거나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얘는 함수에서 3차, 4차 다항 함수에서 나올 건데 여기에서 뭐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미분해. 그럼 미분했어. 미분을 해서 뭐 구하는 거야? 극대 아니면 극소를 구해야 되지, 그지? 맞아? 그럼 더함수가 미분을 했으면 뭐가 나오는 거야? f 프라임 x가 나올 거야. 그러면 0. 그 다음에 그래프 개형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기래. 증간표 쓰지 마세요. 증간표 말고 그냥 그래프 개형 해봤자 3차, 4차밖에 없잖아, 그지? 3차, 4차 함수에 대하여 최고차의 개수의 부에 따라서 3차 함수 그래프, 4차 함수 그래프 정도는 우리가 그리면 돼.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은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최대는 극대에서, 최소는 극소에서 나온다. 라는 얘기야. 단 x의 범위나 구간 같은 말이다. 구간이 주어진 경우 구간의 양끝값을 확인해. 범위 내에 있는 작은 값, 큰 값 대입해서 확인해야 돼. 걔네들이 더 크거나 작을 수 있잖아. 극대 극소보다. 그래서 얘를 확인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래서 뭐라고 나온 거야? 주로라고 얘기한 거야. 대부분은 이렇게 나오는데 범위가 주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얘네들이. 그래서 항상 극대나 극소에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돼. 대부분 그렇지만 범위가 없으면 대부분 맞아. 범위가 없으면 최대는 극대에서 나오고 최소는 극소에서 나올 거야. 근데 만약 범위가 주어졌어. 그때는 아니야. 범위 내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술 기하 평균을 사용해서 구하는 거. 양수 조건이 무조건 아니야. 산술 기하 평균을 구할 때는 무조건 양수 조건이 나와야 돼. 양수 조건 안에서 최대 최소를 구할 때 많이 씁니다. 뭐 예를 들면
얘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넓이 구할 때 많이 사용해. 뭐 공식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한 번 더 적어주면 첫 번째로 나오는 공식은 뭐 a 플러스 b가 얼마보다 2 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다. 요 공식 사용하는 거. 그지? 얘는 언제 성립합니까? a랑 b가 같을 때 등호 성립. 등호는 둘이 같을 때 성립한다. 그 다음에 세 개짜리가 하나 나올 건데 얘는 우리가 하나 더 추가로 외운다고. 원래는 기억하고 외우고 있어야 될 거지만 좀 못할 거니까.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원래 세 숫자의 평균은 3분의잖아. 그치? 그 3을 넘긴 거야. 그래서 3 곱하기 세제곱근 기하평균은 A, B, C 세 수의 세제곱근입니다. 제곱근 아니야. 라는 것만 신경 쓰면 돼. 얘도 마찬가지로 뭐는? 등호는 언제? A랑 B랑 C가 같을 때 성립한다. 라는 거 정도는 기억을 해두자. 그럼 예를 들어서 반지름과 높이의 합이 4일 때 옹기둥의 부피를 구하자. A, B, B 뭐 이렇게 뭐? A, B, B 뭐 이렇게 등호 자, 반지름과 h의 값도 다 구하세요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 기본으로 풀면 어떻게 되는데? 자, 기본으로 풀라고 하면은 일단 여기서 간단해. h 뭐라고 하다? 4-r과 같지? 맞아? 그래서 4-r을 여기다가 대입할 거야. 부피는 어떤 식이 됐어? 파이 r 제곱에다가 4-r 이렇게 나머지 안 나와져. 나와졌지? 그리고 반지름 r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양수니까 0보다 클 거야. 그럼 얘가 몇 차 함수인데 얘를 내가 f 뭐 x라고 합시다. v를. 그럼 얘는 r 대신에 x로 쓰면 파이 하고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처럼 쓸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올 때는 뭐 했다? 부피를 fx라고 했고 r을 x라고 바꾼 거야. 보기 편하라고 바꾼 거지만 불편한 사람 그냥 그대로 해요. 자, 그럼 얘를 미분을 하자.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파이는 놔두고 그럼 미분해서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8x. 그럼 얘가 0이 되는 x 값은 얼마입니까? 하면 x가 0 또는 3분의 8 하고 두 개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개형 그래프야. 얘는 파이는 상수 취급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얘가 fx 그래프일 거고, 자 0은 대입해줬더니 0이 나올 거니까 여기서 곡소가 되는 지점 여기가 0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지. 그 다음에 극대가 되는 지점 여기가 얼마나 얘기야? 3분의 8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굳이 증가표 없어도 그릴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얘가 0이 되는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에서 극대 곡소가 나올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0하고 3분의 8 하는데 0을 집어넣었더니 여기다 0을 집어넣어도 0 될 거니까 0 될 거니까 0,0을 지나는 여기 극소가 되고 3분의 8에서 극대가 되겠지. 그럼 범위가 어디서부터 x의 범위가 r의 범위였으니까 여기서 뭐 x의 범위는 0보다 커야 돼.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놈에 대하여 최대가 되는 지점은 여기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최대는 여기야. 그러면 f에 3분의 8을 대입했을 때 최대가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다 3분의 8만 대입하면 돼. 그래서 그럼 여기다 3분의 8 대입해서 계산하자. 3분의 8 대입하면 파이에 3분의 8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7분의 256 얘 세제곱에 세제곱 2제곱 510인가? 얼마냐? 3분의 8 8의 세제곱 2의 9제곱 512 그 다음에 플러스 부분에 64 곱하기 4 이게
200 얼마지? 256 뭐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계산해주면 답이니까 파이에 마이너스 27분의 512 플러스 27분의 여기다 3 곱하면 얼마가 될까? 512 플러스 256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적을게. 계산하기 쉽게. 그럼 둘이 없어질 거라서 남는 게 27분의 256파이 뭐 이렇게 나와질 건데, 자 얘를 이렇게 계산하면 그래프 그려서 하는 기본 형태야. 기본적으로 우리 이렇게 풀 거야. 근데 산술기하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 산술기하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거 사용할 거냐면 여기 있는 이 놈을 좀 사용할 거야. 여기 있는 요 두 번째 형태에 있는 얘 3개짜리 사용할 거야. 왜 3개짜리 써? 이거 2개밖에 없는데. 얘가 R 제곱 H다, 그지? 맞아? R 곱하기 R 곱하기 H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부피가 파이 곱하기 R. 파이는 상수야. R은 문자고 H도 문자고 모르는 애들이 3개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RRH의 곱에 대하여 얘의 뭐를 구해라? 최대를 구하는 거야. 그럼 얘 최대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조건이 이렇게밖에 없는데 얘를 어떻게 사용해? R 플러스 H를 2분의 R 더하기 2분의 R 더하기 H가 4다라고 둬도 되지. 맞아? 똑같은 말이니까 얘가. 됐어? 이렇게 두는 이유는 뭐 때문에? 요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야, 부피를. 자, 그럼 이때 최대가 되는 건 언제? 등호일 때 최소나 최대가 나오는 거야. 같을 때. 정말 이해돼? 같을 때 최대나 최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2분의 R은 H로 같아서 얼마로 같아? 얘를 3등분하는 거니까 3분의 4로 같다라고 하면 돼. 그러면 바로 나와. R이 얼마라는 얘기야? R은 3분의 8이라고 똑같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H는 얼마라고? H는 3분의 4가 나와서 똑같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파이 R 제곱 H니까 파이는 놔두고 R 제곱 3분의 8의 제곱 H 곱하기 3분의 4 해서 얘도 얼마 나온다? 27분의 8의 제곱 64 곱하기 4니까 256파이가 되는 건 똑같다고. 답이. 오케이? 훨씬 간단하지. 요령만 알면. 그죠? 근데 실제로 소수령 풀 때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주로 얘는 뭐 할 때?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부피나 넓이를 구할 때는 산술기하를 사용하면 왜? 양수 조건이 거니까 무조건. 요거 쓰는 게 훨씬 편하고, 그 다음에 뭐 소수령 같은 때는 함수를 푸는 게 편하겠지? 근데 이거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는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소스를 맞췄는데요. 소수를 안 쳐도 일단 둘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부피 넓이 말고에서 함수에서 공수가 나오는 경우는 요걸 써야 되거든. 산술기하가 안 돼. 양수 조건만 쓰잖아. 그래서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애야. 방정식이나 함수에 대한. 그 다음에 부등식꼴에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 그지? 그럼 얘네들을 푸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얘는 일단 무조건 나오는 게 뭐냐면 변수와 상수 꼴의 모양을 무조건 찾아야 돼. 변수가 뭔데? 변수. 변수 예상 못한 거. x요. 변수네. 변수 뭐라고요? 아니에요. x요. x. 상수는 뭔데? 상수. 개수요. k나 t 이런.
문제에서 구해라고 하는 값 x는 뭔데? 변수. x에 관한 식, 즉 함수로 나오잖아. 함수로 나와 있으면 이건 다 함수에 나온 x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변수라고 생각하라고. 오케이? 그러면 이런 유형을 어떻게 풉니까 하면 여기서 일단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이걸 딱 보는 순간 하나 해야지. 이렇게 변수와 상수로 분리시켜라. 일단 문제 딱 보는 순간 K를 구하래. 그럼 무조건 K 빼고 나머지 다 넘겨. 오케이? 왼쪽으로 다 넘겨. 그래서 함수 하나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 상수는 되도록 뭘로? 양수로 잡아. 제발 좀. 자, 예제 들어줄 거야. 양수를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양수를 잡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상수 되도록 양수를 잡으라는 얘기는 K가 0보다 크다 라고 하고 K라고 그냥 쓰라고. 마이너스 K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이거 방정식이잖아. 등호가 있으면. 그치? 그럼 부등식이야. 등호 대신에 부등호 사용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돼? 변수하고 상수 사이에 등호가 아니고 뭐 있냐? 그럼 뭐 부등호의 상태 그대로 놔두고 풀면 된다고. 오케이?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변수는 fx 함수가 되고 상수는 그냥 말 그대로 상수 함수야. 해서 상수 함수에 대하여 범위 구하는 거야. 범위 구하는 거. 범위 구하기를 할 거다.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상수꼴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했으면 두 번째는 이제 뭐 해줘야 될까? 변수는 뭐라고 했어? fx라고 둔다. 그래서 fx라고 두고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래프를 그린 후에 그 다음 뭐 해줄 거야? 상수 k에 대해서 조건에 맞게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라는 순서를 가지고 있어. 이때 봐야 되는 거 실근의 개수는 뭘까?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야.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야. 그럼 이때 교점의 개수에 따른 뭐를 구한다? 상수 K 범위. 구하기를 하라고 나오는 문제들이다 라는 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됐어. fx는 k
자, K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럼 F 함수가 이렇게 주어질 거야. 자, 얘가 fx 함수고, 자, 요 점을 내가 2,4라고 하고, 여기 점을 6,-8이라고 이렇게 줄게. 자, 함수를 그린 거야. 독특히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기를 그린 거야. 됐어? 이렇게 그렸어. 그려놓고 나서, 내가 K에 대해서, 눈 K니까, K가 어떻게 돼?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돼? 교점이 몇 개? 하나, 둘, 세 개니까 실근이 3개 났다는 얘기지. 맞아? 그 다음 이렇게 지나갈 때 K가 얼마나 얘기야? Y 값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8일 때라는 얘기잖아. K가 마이너스 8일 때 교점 몇 개 나와? 하나, 두 개, 실근 2개라는 얘기지. 이때는 실근이 2개야. 그러면 여기서는 몇 개인데? K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구하려면 이렇게 먼저 구해야 되겠지. 이거는 K가 얼마일 텐데 4야, Y 값이. 이때 실근 몇 개 나와? 2개 나와. 그럼 요 위로 올라가면 실근이 하나 나올 거고, 여기로 내려가도 실근이 하나 나올 거 필요 없잖아. 실근이 3개가 되려면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요. 4보다는 작을 때 몇 개가 나온다. 실근, 교점이 몇 개? 3개가 나온다라는 얘기잖아. 이게 답이겠지. 맞아? 그래서 답은 뭡니까? 라고 하면 답은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범위가 된다. 라고 구하는 형태로 풀어야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적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예제를 모양을 좀 볼 건데, 몇 시래? 뭐? 몇 시래? 몇 시? 3시? 자, 그런데 이제 문제 풀 때 이런 형태가 있어. 이 문제는 그냥 통째로 두고 푸는 문제인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야가 먼저 오셨대요. 안 돼. 자, 요 변수 상속골로 분리가 안 되는 경우. 분리 안 된다고요? 응. 그래서 보기 뭐가 있을 수 있어. 어떤 경우에 분리가 안 될까? KFS 너무 잘 붙었어요. 아니, 상수만 있으면 K만 있으면 상관없잖아. 분리할 수 있는데 너무 잘 붙었어요. XK로 문자의 변수의 뭘로 개수로 들어있을 때 XK 이렇게 돼 있어. 그 K랑 X 분리할 수 있어? SK요. XK 되어 있다 항이 분리 못해요. 분리돼? 해야죠. 안 된다고. 나누기. 분리가 안 된다고. K분의 K 꼭 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전체식이 K가 다 붙겠네. 맞네. 오, 소름 돋게 푼다. 예. 그래서 변수의 개수가 상수인 경우는 분리하기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런 경우에는 한쪽으로는 다 먹어. 그냥 한쪽으로 다 모아서 풀어. 그냥 A가 있거나 K가 있거나 이런 상태로 그냥 놔두고 푸세요. 주로 많이 나오는 이용은 fx는 0보다 크다 형태로 만들어서 형태가 많이 나올 거예요. 만들어서 뭐 해주면 돼? 최소값 구하세요.
최소값이 0보다 크다로 풀면 돼. 그때 얘는 뭘 가지고 한다? 당연히 미분에서 극소 가지고 해야 되겠지. 누구를? fx를 미분해서 극소 구하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변수상수 분리 가능성에 대해서 보면 첫 번째, 분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형태다? 뭐 이렇게 나왔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거 어떻게 분리하면 돼? 어떻게 분리할까? k는 나머지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x의 최고차는 계속 마이너스 2가 무서워하지 마. 상수를 양수로 둬야 돼. 마이너스 9가 붙으면 안 돼. 여기에 마이너스 9가 붙게 하지 말라고. 알겠지? 얘네들은 붙어도 상관없어. 그러면 넘겼으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두면 얘가 뭐가 되는 거고 상수 그 다음 얘는 변수꼴이 됐다는 얘기야. 이게 변수 상수꼴이야. 오케이? 이게 변수 상수꼴의 뜻이야. x 있는 얘네들 씩 모아서 그래서 어떻게 풀겠다고. 얘를 fx라고 할 거야. 누구를?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를 마이너스 2 아니에요? 마이너스 있겠네요. 2를 됐지? 이렇게 두고 그 다음 누구를? y는 k 해서 얘네들의 뭐에 대해서 구하는 거야? 교점이 실근이잖아. 실근에 대해서 파악하는 문제겠지? 이렇게 분리해서 푸는 문제야. 근데 만약에 불가능하다. 어떤 경우에 불가능할까? 불가능한 경우는 어디에 붙어 있는 경우? 뭐 똑같은데 x세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1은 0 부등호로 쓸까? 이렇게 하고 뭐 여기 뒤에는 뭐 대충 x 플러스 5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 그래요. 불가능하잖아, 그치? 그럼 이 상태에 있는 애들 어떻게 해결을 볼 건데? 하면 어떻게 해결하냐? 한쪽으로 다 모으라고. 한쪽으로 다 모아. 한쪽으로 다 그냥 다 얘네들 넘겨서 모아서 그래 x 세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얘를 뭐라고 하면 돼? 얘를 fx라고 해. 얘를 fx라고 두고 그래 그래프 그리라고 얘를. 그럼 3차 함수니까 이거 뭐 이런 식으로 극소 나오게 그려지겠지. 그죠? 극소인 지정부이 0보다 크면 되진다라고 푸는 문제라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구간이 나와야 되는데 구간은 적진 않았어.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능과 불가능한 형태는 언제? 상수 k만 있으면은 그냥 분리하면 돼. 근데 kx 이렇게 개수로 들어가 있을 때 분리가 안 돼. 한쪽으로 다 모아서 풀어. 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는 무조건 뭐 한다? 인수분해 될 거라고. 아니면 미분해서 인수분해 될 거라고. k가 있어도 인수분해 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계산해야 돼. 알겠죠? 근데 CF가 뭐예요? 어? CF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한테 참고사항이요. 딴 건줄 알았네. 센터포드. 공격수를 나왔다고. 센터포드. 요즘 센터포워드 포지션 안 쓰지 않나? 전속 스트라이커? 벤제마. 피레민. 전술상에 거의 없을 건데 진영에. 피레민은 아직 그렇게 써요. 얘도 지금 뭐지? 예제 몇 개를 풀어봅시다. 이런 형태의 문제 풀어봐야지 이해가 될 거잖아, 그지? 뭐
개념만 백나 설명한다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제 몇 개를 한번 들어줄게요. 뭐 간단한 거 가지고 할 건데. 제곱하고 x 씁시다. 그다음에 플러스 k는 0. 세제곱. 그다음에 허근을 주의한달까? 두 허근을 가질 때 k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두 허근을 때 k 범위 구하래. 어떻게 해?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 3,000대? 한 배씩 막 써? 미분. 이 상태를 미분하고? 네. 분리부터 하라고! 분리하라고. 변수 상수꼴로.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주는 거야? 미분. 누구를 fx라고 둘 건데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4x를 fx라고 둬. 네. 그리고 k는 뭐라고 둬? y는 k라고 해서 상수함수 취급하라고. 그래서 얘네들의 뭐다? 교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잖아, 그지? 교점 하나야. 그럼 그 교점이 x 같은 양수라는 뜻이잖아, 양의 식은. 나머지 두 개는 교점이 없어. 교점 한 개만 있으면 된대. 뭔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얘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fx 그래프를 그려야 돼. fx가 마이너스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까지 나왔지.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서 x값 쳤자. 3하고 2에 2하고 2 뭐뭐 해주면 돼? 3이요? 3하고 1이죠. 미안해요. 마음이 급했네. 그러면 여기에 뭐 해주면 되지?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다 줘야 된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그냥 줘? 1에 마이너스. 맞아, 이렇게. 그럼 x값이 뭐뭐 나오는데?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3분의 2하고 2하고 두 개 났잖아. 근데 실근이 양수해야 돼? 음수해야 돼? 양수. 그렇지? 양수인 실근을 가져. 양의 실근을 가지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맞니? 그러면 일단 얘네 두 가지고 그래프 그려야 돼. 그래봤자. 그러면 얘네 두 갖고 그래프 그릴 건데 요거 그래프는 최고 차이 마이너스에 그래프 기억이 어떻게 생겨먹었어? 이렇게 생겨먹었다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됐어? 여기 이해돼? 그 다음에 여기 극소가 되는 지점이 둘 중에 어느 건데 작은 값 적으면 돼. 그냥 작은 쪽이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 얘가 극대가 되는 거 큰 값 2 적으면 돼. 함수 값을 구하자. 여기 얼만데? 여기서 f의 마이너스 3분의 2 정도는 구해줘야 되고 f의 2 정도도 구해줘야 됩니다. 대입할게. 마이너스 3분의 2 대입하면 얼마 나올까? 플러스 됐고 27분의 8. 그 다음에 또 대입하면 9분의 8.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8. 뭐 이렇게 됐지? 여기가 됐나? 계산은 얼마야? 마이너스 27분의 40. 통분해서 계산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 그래 2 대입하자. 2 대입하면 쉽네. 8 플러스 8 없어져서 8이네. 됐어요? 요거 이제 8 나오는 것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요 지점에서 K가 얼마인 거야? 요 지점에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2를 뜻하는 거고 요 지점일 때는 K가 얼마인 거야? 8. 8이야. 근데 이때 교점 몇 개나? 하나, 두 개. 여기도 교점이 하나, 두 개 나온다. 그다음에 근데 실근이 몇 개? 하나만 있어야 되잖아. 실근 하나만 있으려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거나
아니 여기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이쪽으로 올라가 버리면 교점이 나오는 점에 x좌표 얘보다 작은 음수지. 얘는 음의 실근이 나오는 지점이야. 그래서 얘 아니잖아. 양의 실근이 나오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k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어떻게 하면 돼? 작다. 아 마이너스 3분의 2가 아니고 k가 얼마일 때? 이게 얼마일 때야? 마이너스 27분의 40이니까 여기가 k가 얼마보다는 마이너스 27분의 40보다는 작아야지만 아래쪽에서 만나서 양의 실근이 나올 거잖아. 교점이 나오는 지점이 양의 실근인 쪽이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안 만나야 되고 호근이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서 풀기 위해서 뭐 한다? 분리를 해야 되는 거야. 방정식처럼 풀면 안 돼 이제. 왜 차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풀 수는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부등식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하나 해볼 건데 뭐 간단하게 하나를 해봅시다. 붙어 있는 거 없나? 떨어져 있는 거 말고 붙어 있는 거. 변수에 붙어 있는 거 없을까? 있다. 그냥 아무거나 하자. fx로 돌아오지 말고 자, 얘는 어떻게 풀어? 부등호잖아. 요거하고 저걸 셈 풀게요. 얘가 어떻게 풀어? 똑같아. 변수 상수꼴을 분리하는 건데 얘가 상수잖아. 상수인데 마이너스 만들면 얘 넘기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 분리를 어떻게 해야 돼? a 놔두고 나머지 마이너스 x 세제곱 y 플러스 3x 제곱으로 고쳐서 뭐 해준다? fx라고 두자. 누구를? 변수에 대해. 그 다음 상수에는 그럼 y는 a라고 하는 상수함수라고 하자. 됐지?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이 함수보다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된다는 뜻이지. 그러면 일단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야 돼. 누구의 f 함수에. 그럼 f 프라임 x를 구해야 되겠네. 3x의 제곱 플러스 6x. 그래프 개형을 먼저 찾아줘. 마이너스 제곱창이잖아. 3차고. 그래프가 똑같아 얘랑. 이렇게 그려지는 거 똑같지. 그 다음에 극대 곡선은 얘가 0인데 찾으면 돼. 얘 0이 되기 위해서는 x값이 얼마일 때랑 0일 때랑 2일 때 두 개 나오잖아. 그지? 는 0에서 방정식 풀면 돼. 2차 방정식 어려운 거 없잖아. 그죠?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가 0 적고 여기에다가 2 적으면 되겠지. 그럼 극대 곡선인 지점을 찾았잖아. 근데 극대 극소값만 찾으면 돼. 그럼 이때는 a가 얼마입니까? 이때는 a가 얼마입니까? 상수 함수가 움직이면서. 그럼 여기는 f0을 뜻하니까 f0은 0 대입해서 0이네. 얘는 f2니까 2 대입해서 마이너스 8 플러스 10이라서 4가 나왔다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 함수보다는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 크거나 나타내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뭐 해야 된다? 항상 조건이 뭐가 빠졌잖아. 뭐가 빠졌어? 맨 뒤에 이렇게 붙어야 돼.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보다 크거나 같을 때 붙어야 돼. 아니면 이 계속 올라가니까 만나 계속 만나. 성립 절대 안 해. 그치? 그래서 이 범위를 딱 이렇게 줘야 돼. 저 범위가 빠져있으면 이 문제 틀린 거야. 그럼 이런 범위가 주어지면은 어디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요 함수에 대하여 a가 어떻게 돼야 돼? 이 함수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래서 어디로 가면? 클 때는 여기로 올라가면 커.
그럼 A가 얼마보다? 4보다 크면 돼. 그럼 답은 뭡니까? A는 4보다 크면은 큰 거고 아니면 같아도 돼. 4에서까지만 가능하지. 내려가면 안 돼. 내려가면 노란색이 더 커지지, 그지? F 함수가 더 커지지. 그럼 안 된다고. F 함수보다 커야 되니까 A가. 아니면 같아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가능해요. 4까지만. 접할 때까지만 가능하다 소리야. 그래서 답이다 라는 거 알겠어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분리만 하면 돼. 분리하는 것만 연습을 합시다.